이대희 청년의 실온, 롱, 강북횡단경 전철 예타 BC 0.57 탈락은 국가 예타가 이동권 편익을 구조적으로 과소평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북횡단경 전철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서울 강북권의 생활권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급 도시운영 인프라입니다. 이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 산하 PM시, 서울시와 8개 자치구, 그리고 해당 생활권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8개 자치구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강북구, 양천구로 구성되며 이들 구는 서로 단절된 동서쪽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동권은 이 자치구 경계를 넘는 순간 급격히 저하되며 이는 통근과 통합, 의료와 돌봄 접근성, 문화, 행정 서비스 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관계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강북횡단경 전철이며 따라서 이 사업의 본질은 이동시간 절감이 아니라 이동권 보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57이라는 수치로 탈락했다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가체계가 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KDA 산하 PMAT은 이 제도의 사실상 독점적 운영기관입니다. PMAT은 예타 운영 내규에 따라 편익과 비용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분류하고 계량합니다. 이 표준은 비교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도시 네트워크형 철도 사업에는 구조적 한계를 갖습니다. 특히 편익을 가시적 편익과 비가시적 편익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비가시적 편익이 경제성 분석에서 배제되거나 정책성 평가로 밀려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순간부터 예타는 경제성 평가가 아니라 가시성 평가로 변질됩니다. 강북횡단경 전철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필리메시의 예타 운영 내규에서 가시적 편익은 통행시간 절감, 차량 운행비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등으로 정의됩니다. 이 항목들은 계량이 용이하고 재무적 관점에서 현재 가치 환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비가시적 편익은 접근성 개선, 지역균형, 사회적 형평, 도시 보벌력, 이동 신뢰성 등으로 분류되며 상당 부분이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되거나 정책성 평가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강북횡단경 전철의 핵심 편익이 바로 이 비가시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동권 보장은 가시적 재무 편익이 아니라 사회적 필수 편익이지만 운영 내규는 이를 비용 편익 비율의 분자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이 판단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025년 기준 서울 인구는 약 930만 명 수준이며 강북횡단경 전철이 통과하는 8개 구의 합산 인구는 약 300만 명에 근접합니다. 이는 서울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은평구와 성북구, 동대문구, 강북구는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종로구는 행정문화, 의료 기능이 밀집된 핵심 접근 거점입니다. 이 거점들이 철도망으로 직접 연결되지 못할 경우 시민은 평균 2회 이상의 환승과 장시간 버스 이동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이동권 박탈입니다. 강북횡단경 전철의 편익을 통행량 중심으로만 계산할 경우 이러한 구조적 이동권 개선 효과는 통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동권은 통행량보다 먼저 결정되는 선행 변수입니다. 이동권이 보장되면 통행은 따라옵니다. 이동권이 제한되면 통행량은 억제됩니다. 예탈은 이 인과관계를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적으니 편익이 낮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이동권이 억제되어 수요가 낮게 관측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통계적 자기충족 오류입니다. 국제적으로 도시철도 평가 방식은 이미 이동권과 접근성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선진 도시들은 통행시간 단축보다 일정 시간 내에 도달 가능한 일자리, 학교, 병원 수의 변화를 핵심 지표로 사용합니다. 이는 접근성 기반 평가이며 네트워크 효과를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강북횡단경 전철을 이 방식으로 평가할 경우 종로구를 중심으로 한 행정, 문화 접근성, 은평, 강북, 성북권의 의료 접근성, 서남, 서북권 간 노동시장 연결성이 동시에 개선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통행시간의 합보다 훨씬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문제는 명확합니다. 예타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확정 비용처럼 취급하지만
실제로 비용은 설계와 단계 개통, 운영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강북행 단경 전철은 전 구간 일괄 개통이 아니라 수요가 집중되는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버스 노선 재편과 환승 최적화를 병행할 경우 운영비 절감과 편익 증대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비용 조정 가능성은 예타 비용 항목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경직적으로 계산되고 편익은 보수적으로 계산되면서 비일시는 구조적으로 낮아집니다. 비가시적 비용과 편익을 함께 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사로 인한 일시적 불편, 소음, 진동은 비용으로 계상되지만 이동권 개선으로 인한 장기적 복지비 절감, 고령자 사회 참여 확대, 돌봄 접근성 개선은 비용 절감 효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동권이 개선될수록 의료 접근 지연으로 인한 중증화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공공재정 지출 감소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현재의 예타 운영내규상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강북행 단경 전철은 8개 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도시 운영체계의 문제입니다. 종로부를 포함한 동서충 연결은 단순한 교통 편의가 아니라 행정문화 사경제 기능의 재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투자입니다. 이는 FA 관점에서 서비스 포 시티전즈와 에코노믹 디벨롭먼트, 인바이런멘트 매니지먼트, 퍼블릭 세이프티를 동시에 개선하는 다기능 사업입니다. 다기능 사업을 단일 기능 지표로 평가하는 순간 국가는 필수 인프라를 스스로 탈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강북행 단경 전철 예타 비유시 0.57을 사업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타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봅니다. 편익을 가시적 재무 편익에 가두고 이동권과 접근성을 부차적 가치로 밀어낸 결과입니다. 통계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편익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직한 국민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북행 단경 전철의 탈락은 시민의 필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타는 숫자를 만드는 제도이기 전에 국가가 무엇을 가치로 삼는지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이동권의 비용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편익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데이 청년의 실론, 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